누칼력 독을 삼키는 자의 정산. 존경은 시차를 두고 온다. 이 센스의 독을 들으면 이상하게 위로가 안 돼. 애초에 위로하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니까. 하지만 몇 년에 한번 꺼내 듣게만 돼. 그 곡은 오늘도 수고했다는 값싼 동정 대신 서늘하게 물어. 너는 왜 그 독을 계속 삼키느냐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정직하게 불러. 힘들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못하는 마음. 이게 버티는 건지 도망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마음. 그 곡이 붙잡고 있는 정서가 딱 이거야. 며칠 전 나는 포진과 발진으로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어. 주사를 맞고 돌아와 12시간을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 3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져온 그 쫓기듯 하던 자기계발과 등 떠밀려 하는 회사일, 세금 폭탄의 굴레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몸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한 거야. 독은 어딘가에서 계속 쌓이고 있었고 그게 12시간의 기절이란 형태로 터져나온 셈이야. 본론으로 넘어갈게. 요즘 유행하는 멸칭이 있어.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는 밈 맞는 말이야. 지극히 내 얘기지만 최근 나에게는 큰 구매가 있었어. 영등포 소재에 33평 아파트를 샀거든.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번 돈에 30 중반 이 나이까지 모아온 저축까지 탈탈 털었어. 그걸로도 모자라서 갖고 있던 귀금속이랑 롤렉스 시계까지 팔아서 말 그대로 바닥까지 긁어 모았지.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풀로 받았고, 물론 서울에 17억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라고 강요한 사람도, 한 해에 2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라고 협박한 사람도 없어. 전부 내가 선택했어. 몸이 못 버티고 아팠던 건 내 선택이 아니지만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행동경제학에 손실회피라는 개념이 있거든. 인간의 뇌는 똑같은 크기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가까이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론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감각이 그저 허영이나 비교의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건 원초적으로 뇌에 박힌 생존 회로야. 우리는 뭘 더 얻으려고 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위치를 잃을까봐 뛰는 쪽에 훨씬 가까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냐는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의지력이나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뇌가 원래 그렇게 짜여 있다는 거야. 이걸 알고 나면 이상한 게 없어져. 내가 유별나게 불안한 게 아니라 이 회로를 장착한 이상 누구나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본값이야. 나는 그저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기에 보다 빨리 부를 이루고 싶어서 전력 질주 중이었어. 그중 하나가 무리한 부동산 구매였지. 지금은 세금도 다 내어가지만 여튼 이 밈이 놓치는 진실도 여기서 나와. 강요는 항상 칼로만 오지 않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이 공기처럼 깔린 세대에게 선택이란 순수한 자발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분명 내 발로 이 길을 걸었지만 동시에 그 불안을 피하려고 스스로 이 무게를 짊어진 것이기도 해.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같이 존재해. 여기서 흔한 위로 멘트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래도 잘하고 있어. 쉬어가도 돼. 같은 말이 헛도는 이유는 명확해. 나는 이 길이 틀렸다고 의심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저 감당하기로 한 무게가 뼛속까지 실릴 뿐이야. 지금 필요한 건 도피처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힘든 게 정상이고 이게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정확한 인정이야. 냉정하게 정산해보자. 갈아 넣는 과정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통장잔고와 등기, 세금 영수증이라는 결과만 봐. 영끌에서 집을 샀다는 문장 뒤에 숨은 제정신을 잃고 병원에 기어가 12시간을 누워있어야 했던 과정은 아무도 안 궁금해해. 하지만 몸이 무너지는 이 고통은 스스로 짠판과 그 책임을 실제로 감당해내고 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기도 해. 값싼 위로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이 손실회피 회로에 짓눌려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이 나라 어딘가에 나 말고도 분명히 있다는 것.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세금이든 커리어든 관계든 몸이든 각자 짊어진 짐의 이름은 달라도 같은 뇌구조로 같은 종류의 불안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어. 그들과 나를 위해 조용히 키보드에 손을 올려. 흔들릴 때는 남한테 기댈 방법부터 찾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 이게 나만 겪는 이상 증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공유하는 기본 설정값이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엔 자기 자신에게서 위로를 받을 여유가 생겨. 존경은 항상 시차를 두고 와. 지금 흘리는 땀과 훗날 받을 인정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버텨내는 게 이 판의 진짜 룰이야.
세금 2억을 낼 만큼 벌어보고 그 돈을 감당하려 몸이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였다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야. 이 센스의 곡이 독을 그만 삼키라고도 계속 삼키라고도 하지 않고 그저 버티는 자의 상태를 정직하게 비추듯 지금의 고통을 억지로 미화할 필요는 없어. 12시간을 누워 있었더라도 내일은 다시 몸을 일으켜 세금 서류를 정리할 거야. 나약해서가 아니야. 손실회피라는 인간의 기본 설계와 스스로 선택한 판의 무게를 둘 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 묵묵한 행보가 끝나는 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벽 위에 서 있게 될 거야. 그 시차의 끝에서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할 사람은 이 모든 걸 삼켜내고 살아남은 몇 년 후의 나 자신이야. 오늘 흔들렸다면 그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만큼 버텨왔다는 증거야. 이 무게를 정확한 눈금까지 재본 사람은 나뿐이니까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지 마. 오늘 밤만큼은 그 눈금을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말해줘. 뻔한 말이라도 상관없어. 남이 해주는 위로는 겉핥기지만 이 말만큼은 나 자신이 해줄 때 비로소 진짜가 돼.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고. 이 모든 걸 이겨낸 이에게 정당하게 따라올 존경을 나는 나에게도 기다려.